너 8살 때 나랑 결혼한다고 울던 애 맞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8살 때 옆집 오빠한테 결혼하자고 졸랐습니다. 오빠가 웃으며 약속한다고 해줬어요. 그런데 그 오빠가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18년 후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률사무소 면접에 갔더니 그 옆집 오빠가 회사 대표로 면접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모님 자리에 면접 보러 온 건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후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그곳까지 닿아 여러분께 행운이 함께 할 거예요. 새벽 4시 편의점 냉장고 불빛 아래서 서정은 졸음을 참으며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시렸지만 장갑을 끼면 바코드 작업이 느려지니 맨손으로 버텼죠. 오늘 오전 10시에 면접이 있었습니다. 청년법률사무소 서초동에 있는 중견 로펌이었어요. 로스쿨은 졸업했지만 실무 경력이 없으니 서류에서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이 23번째 지원이었어요. 떨어지면 또 다른 곳을 찾아야 했지만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번엔 제발 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새벽 6시였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와 거울 앞에 섰을 때 서정은 자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바르고 제일 단정해 보이는 검정 정장을 꺼냈죠. 식탁 위에는 병원비 고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급여 300만 원 미납. 빨간 글씨가 눈을 찔렀어요. 보험회사에서는 진단 기록이 맞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이번 달 안에 내지 않으면 엄마의 치료가 중단될 수도 있었습니다. 서정은 고지서를 서랍에 밀어넣으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은 면접에만 집중하자. 그렇게 다짐하고 집을 나섰어요. 서초동 청년법률사무소는 깔끔한 유리 건물 15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넓은 대기실이 보였고 서정은 접수대에서 이름표를 받아 가슴에 달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면접 안내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면접관은 인사팀장과 대표 변호사 한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정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대표가 직접 면접을 본다고요? 긴장이 한층 더해졌습니다.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마음속으로 예상 질문들을 되뇌었죠.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정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감색 정장이 어깨에 딱 맞았어요. 날카로운 눈매, 꽉 담은 입술. 그런데 그 남자가 서정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서정의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힐끗 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윤서정. 서정은 의아한 표정으로 올려다봤습니다.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모님 자리에 면접 보러 온 건가요? 서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첫 만남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네. 남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 변호사 지원하셨네요. 그렇게 말하고는 복도 끝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서정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었어요. 화가 나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죠. 저 사람 대체 뭐야? 서정은 고개를 저으며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면접에 집중해야 했으니까요. 얼마 후 이름이 불렸습니다. 서정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면접실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인사팀장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서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 그 남자였어요. 책상 앞 이름표에는 대표 변호사 한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 사람이 대표라고? 아까 저한테 사모님이 뭐라고요? 지훈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어요. 마치 아까 복도에서의 일은 없었다는 듯이. 서정은 간신히 다리를 움직여 의자 앞에 섰습니다. 앉으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서정은 의자에 앉으며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죠. 자기소개해 주세요. 서정은 입을 열었지만 첫 문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준비해둔 말들이 모두 흩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펜을 손가락 사이에서 돌리며 기다렸어요. 그 버릇. 서정은 문득 낯익은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펜을 저렇게 돌리는 사람을. 계속하세요. 지훈의 차분한 목소리에 서정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간신히 자기소개를 마쳤고 이어서 법률 지식과 사례 분석에 관한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서정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 눈매, 저 말투, 왜 이렇게 익숙하지? 질문들 사이사이 지훈은 계속 펜을 돌렸어요. 손가락이 길고 가늘었습니다. 서정의 시선이 그 손에 머물렀죠.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입니다. 지금 병원에 계세요. 순간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서정은 분명히 봤습니다. 펜 돌리던 손이 멈췄고 그의 시선이 서류에서 서정의 얼굴로 옮겨갔어요. 면접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서정이 일어서려는데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서정, 맞죠? 서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질문의 의미를 알 수 없었어요. 네, 그렇다고 대답하고 면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설마. 서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런데 머릿속에서 18년 전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어요. 낡은 마당, 숙제를 봐주던 오빠, 손수건을 빌려주며 웃어주던 얼굴.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나 크면 오빠랑 결혼할 거야. 서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오빠가 대표라니. 손을 내리고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붉어진 볼, 떨리는 눈동자. 근데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거지? 사모님이 뭐라고? 서정은 물을 틀어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죠.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지훈이라는 이름은 흔했고 펜 돌리는 버릇쯤은 누구나 가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그 오빠라는 걸. 서정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화장실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엄마 병원비, 면접 결과, 그리고 18년 전의 약속. 모든 것이 뒤엉켜서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건물을 나서며 서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린 하늘이었어요. 어릴 때 했던 그 약속을 정말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서정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하철역을 향해 걸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18년 만이었습니다. 면접을 보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정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또 탈락 문자가 와 있으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화면에 뜬 문자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대표 직속 배치 예정. 서정은 벌떡 일어나 문자를 다시 읽었어요. 합격이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도 들었어요. 대표 직속이라니. 신입을 대표 직속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있나요? 서정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면접장에서 만난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한지훈. 정말 그 오빠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동명이인일까요? 생각이 복잡했지만 일단 엄마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연아는 링거를 맞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서정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병실 문을 열었죠. 엄마, 나왔어. 연아가 고개를 돌렸어요. 핏기 없는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딸 왔네. 면접 어땠어? 서정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합격했어. 연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링거 든 손으로 서정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우리 딸 잘했네. 정말 잘했어. 서정은 엄마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어요. 가슴이 아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근데 엄마,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 뭔데? 서정은 말을 꺼내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훈 오빠 이야기를 하면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거든요. 18년 전 그날 밤 엄마도 다쳤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긴장해서 실수 좀 했어. 연아는 딸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어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해. 우리 서정이는 잘할 거야.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출근 날이 밝았습니다. 서정은 새벽같이 일어나 가장 깔끔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어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여러 번 고쳤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안고 서초동으로 향했죠. 청년법률사무소 15층.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니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넓은 접견실, 유리벽으로 된 회의실, 정돈된 자료실. 서정은 주변을 둘러보며 긴장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윤서정 변호사님? 밝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또래 남자가 서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 정태민이에요. 저도 오늘 첫 출근이에요. 동기네요, 우리. 서정은 반가운 마음에 얼굴이 펴졌어요. 아, 네. 윤서정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태민은 서정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같이 힘내요. 신입끼리 뭉쳐야죠. 그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대표 직속이래? 편하겠네. 서정이 돌아보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오밀한 선배 변호사라고 태민이 귓속말로 알려줬습니다. 서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오미라는 대꾸 없이 지나갔습니다. 서정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첫날부터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잠시 후 비서실장 강수연이 서정을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의 단정한 여자였어요. 표정은 차가웠지만 말투는 정확했습니다. 윤서정 변호사님, 첫 사건 배정됐어요. 따라오세요. 서정은 강수연을 따라 자료실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인자 할머니 사건이에요. 의료 분쟁 건입니다.
대표님 지시예요. 서정은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의료비 과다 청구 의심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서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67세 항암 환자, 서울성심대병원, 비급여 항목 다수. 서정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와 똑같은 병원이었습니다. 항목들도 거의 일치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서정은 가방에서 엄마의 병원비 고지서를 꺼냈어요. 파일 속 내용과 비교해 봤습니다. 비급여 주사, 추가 검사, 특수 처치. 항목이 거의 똑같았어요. 진단 기록 중간에 변경된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대체 왜 이 사건을 저한테 맡긴 걸까요? 서정은 파일을 들고 지훈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서정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서정은 파일을 꼭 쥐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 사건, 제 어머니 상황이랑 너무 비슷합니다. 지훈의 펜이 멈췄어요. 혹시 그래서 절 뽑으신 건가요?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차갑고 깊은 눈이었습니다. 서정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실력으로 뽑았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사적 감정 섞지 마세요. 업무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서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지훈의 표정은 더 이상의 대화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서정은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어요. 억울했습니다. 무시당한 기분이었거든요. 복도에 서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래, 실력으로 뽑힌 거면 실력으로 증명하면 돼. 서정은 자리로 돌아와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김인자 할머니 사건. 꼼꼼히 읽어 내려갔어요. 읽을수록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단서 코드가 중간에 바뀌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급여 항목이었던 치료가 나중에 비급여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보험회사는 그걸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고 할머니는 수백만 원을 떠안게 됐죠. 엄마도 똑같았어요. 진단 기록이 바뀌고 보험금이 거부됐습니다. 서정은 컴퓨터 앞에 앉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환자 커뮤니티, 의료 분쟁 카페, 보험 피해 모임. 하나하나 찾아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사무실에는 서정만 남아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습니다. 책상의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어요. 서정은 눈을 비비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더 있었어요. 같은 병원, 같은 패턴. 항암 환자들이 타깃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김인자 할머니 댁은 낡은 빌라 4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서정은 좁은 계단을 걸어 올라갔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난간을 잡으며 숨을 고르다 보니 어릴 적 살던 흑석동 집이 떠올랐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만에 문이 열렸어요.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서정을 올려다봤습니다. 청년법률사무소에서 왔습니다. 윤서정 변호사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어요. 좁은 거실에는 약 봉지와 영수증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정은 낮은 식탁 앞에 앉아 수첩을 꺼냈어요. 할머니, 병원비 문제로 상담 요청하셨죠?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영수증 더미를 밀어왔습니다. 병원에서 이거 하면 빨리 낫는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어떻게 안 해요?
서정은 영수증을 한 장씩 넘겨봤어요. 비급여 주사, 특수 검사, 영양수액. 합계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안 준다는데 나는 어떡해요. 연금으로는 약값도 모자라.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떨렸어요. 서정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항목들 어디서 많이 본 것이었거든요. 가방에서 엄마의 고지서를 꺼내 비교해 봤습니다. 항목이 거의 똑같았어요. 주사 이름, 검사 코드, 심지어 금액까지. 서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 이 서류들 제가 복사해 가도 될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움이 되면 다 가져가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정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앙상한 손이었어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다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댁을 나온 서정은 곧바로 서울성심대병원으로 향했어요.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자 김인자 할머니가 치료받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원무과 창구에 도착하니 점심시간이라 한산했어요. 서정은 직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박연아 환자요. 진단서 발급 이력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네, 발급 이력이요. 2번 발급되셨네요. 서정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2번이요? 내용이 다른가요? 직원이 화면을 보다가 표정이 굳었어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서정은 창구에 몸을 기울였습니다. 왜 진단서 내용이 바뀐 거예요? 처음엔 급여 항목이었는데 나중에 비급여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눈을 이리저리 피했습니다. 그건 기획실 지시입니다. 서정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기획실이 뭔데 진단서를 바꿔요? 의사도 아닌 사람들이? 직원은 대답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그렇게 말하고는 뒤쪽 사무실로 사라져버렸어요. 서정은 창구 앞에 서서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뭔가 있었어요. 분명히 기획실이라는 곳에서 진단서를 조작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서정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 병동으로 올라갔어요. 엄마 병실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연아가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연아가 고개를 돌렸어요. 수척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딸 왔네. 오늘은 일찍 왔구나. 서정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아. 서정은 엄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인 걸 알았어요. 얼굴빛이 누렇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거든요. 한참을 망설이다 서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훈이 오빠 기억나? 연아의 표정이 굳었어요. 링거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갑자기 그 이름을? 서정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제가 그 오빠 회사에 취직했어요. 청년법률사무소 대표가 지훈 오빠예요. 연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훈이가 이제 잘 살고 있구나. 서정은 엄마의 반응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단순히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엄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오빠가 왜 갑자기 사라진 거야? 연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날 밤이었어. 지훈이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왔지. 서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지훈이를 때리려고 했어. 늘 그랬거든.
그 집에서는 매일 그랬어. 연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막아섰어. 애가 맞는 걸 그냥 볼 수가 없었거든. 서정의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경찰 불렀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화풀이를 했어. 연아가 자신의 왼쪽 눈 밑을 만졌어요. 희미하게 남아있는 오래된 흉터였습니다. 그래서 엄마 얼굴에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이가 제 잘못입니다 하고 도망쳤어. 그 뒤론 소식이 없었어. 서정은 처음 듣는 이야기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엄마가 왜 얼굴에 상처를 입고 왔는지, 왜 아무 말도 안 해줬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연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그 애를 지켜주지 못했어. 도망치게 내버려뒀어. 엄마, 내가 오빠 어디 갔냐고 올 때 엄마도 너무 미안했어.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 서정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8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경찰차 불빛, 소란스러운 소리, 피를 흘리며 돌아온 엄마.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오빠의 뒷모습. 8살이었던 서정은 엄마 치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오빠는? 오빠 어디 갔어? 연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상처난 얼굴로 딸을 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지훈 오빠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옆집은 텅 비었고 아무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서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 잘못 아니야. 오히려 오빠를 구해준 거잖아. 연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지훈이한테 미안해. 혼자 도망치게 해서. 서정은 엄마를 안았어요. 앙상한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성공했어. 변호사가 됐어. 엄마 덕분이야. 연아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울었어요. 18년 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병실을 나온 서정은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이 병원 건물 사이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나를 찾은 거구나. 장학금도 취직도 모두 우연이 아니었어요. 지훈은 18년 전 엄마에게 진 빚을 갚으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서정은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심장이 복잡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그리고 알 수 없는 떨림이 뒤섞여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지훈의 연락처를 받습니다. 대표님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서정은 발걸음을 옮겼어요. 엄마를 위해서, 김인자 할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같은 일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훈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고마웠다고. 그리고 이제는 자신도 함께 싸울 수 있다고. 서정은 밤새 작성한 보고서를 들고 지훈의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지훈은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어요. 고개도 들지 않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보고서입니다. 서정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건넸어요. 지훈이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빨간 펜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줄줄줄 선이 그어졌어요.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정은 가슴이 조여왔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쓴 건데. 지훈이 마지막 장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감정 빼고 다시 쓰세요. 팩트만 필요합니다. 서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네. 지훈은 이미 다른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정이 거기 서 있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이요. 서정은 빨갛게 물든 보고서를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표 라인이라더니 별거 없네.
오밀한 선배였어요. 옆에 있던 다른 변호사에게 말하는 척하면서 일부러 서정이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 보고서면 나도 쓰겠다. 서정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뒤통수가 뜨거웠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돌아와 앉으니 태민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괜찮아? 서정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응. 열심히 하면 되지 뭐.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차가운 걸까? 엄마한테 진 빚이 있다면서 왜 나한테는 저렇게 냉정한 걸까? 서정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는 서정만 남았어요. 다른 직원들은 하나둘 퇴근했고 형광등 불빛 아래 서정의 자리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쓰면서 틈틈이 피해자를 더 찾았어요. 온라인 카페, 환자 모임, 의료 분쟁 게시판. 검색어를 바꿔가며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같은 병원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5명 더 있었습니다. 모두 항암 환자였고 비급여 폭탄을 맞았고 진단서가 중간에 바뀌어 있었어요. 서정은 손으로 눈을 비볐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어요. 컴퓨터 화면에 글씨가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서정은 책상 위에 팔을 베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만 쉬자. 새벽 4시 사무실 복도에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우는 늦은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다가 불이 켜진 자리를 발견했어요. 가까이 가보니 서정이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걸음을 멈추고 서정을 내려다봤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피해자 명단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빨간 펜으로 가득 찬 보고서와 메모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서정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에는 아직 펜이 쥐어져 있었어요. 숨소리가 조용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깊이 잠든 것 같았어요. 지우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재킷을 벗어 서정의 어깨에 덮어줬어요. 책상 위 메모지를 하나 집어 펜으로 몇 글자 적었습니다. 지우는 메모지를 서정이 볼 수 있는 곳에 놓고 돌아섰어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불을 끄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을 때 서정은 눈을 떴어요. 목이 뻣뻣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피다가 어깨에 걸린 재킷을 발견했어요. 감색 재킷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원단에서 익숙한 향이 났어요. 며칠 전에도 맡았던 향이었습니다. 서정은 재킷을 들어 올려 봤어요. 안쪽 라벨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HJH 한지훈. 그때 책상 위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서정은 메모를 집어 읽었습니다. 자료실 접근 권한 열어둠. H. 서정은 멍하니 메모를 바라봤어요. 대표님이 이걸 남긴 거라고요? 언제요? 윤 변호사님. 고개를 돌리니 강수연이 커피를 들고 서 있었어요. 대표님이 자료실 권한 주래요. 보통 수습한테는 안 주는 건데. 서정은 재킷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혹시 대표님이 언제 오셨는지 아세요? 강수연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새벽에 회의 끝나고 오셨을걸요. 야근 많이 하시거든요. 강수연이 가고 나서 서정은 한참 동안 재킷을 내려다봤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렇게 차갑게 굴면서 왜 이런 건 하는 걸까요? 점심시간에 태민이 다가왔어요. 서정아, 밤새 일했어? 얼굴이 엉망이다. 서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좀 그랬어. 태민이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 참, 너 대학 때 장학금 받았다며? 청년 장학회.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게 왜? 태민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거 우리 대표님이 만든 거래. 서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보호 종료 아동이랑 어려운 법학도 지원하는 재단이래. 대표님이 직접 만드셨다더라. 서정은 말을 잃었어요. 청년장학회. 자신이 대학교 4년 내내 받았던 장학금이었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었어요. 그 돈 덕분에 로스쿨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게 지훈이 만든 거라고요? 서정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를 알고 있었던 거야? 왜 말 안 해준 거야? 서정은 지훈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이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노크는요? 서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을 닫고 지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지훈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서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학금이요. 청년장학회. 그거 대표님이 만드신 거라면서요.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무표정해졌어요. 그게 왜요? 서정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동정이었어요? 저한테 그렇게 해준 거 전부 동정인가요?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서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동정 아닙니다. 서정은 숨을 삼켰어요. 그럼 뭔데요? 지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빚입니다. 서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빚이요? 지훈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당신 어머니한테 진 빚입니다. 서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엄마한테 진 빚. 18년 전 그날 밤 엄마가 지훈을 구해주려다 다친 그 일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지훈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더 할 말씀 없으시면 나가주세요. 업무 중입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서정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알겠습니다. 서정은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왔어요. 빚이라니. 그럼 나는 뭐야? 빚을 갚기 위한 수단인 거야? 서정은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고마운 건지 서러운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 들린 펜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미안해. 아무도 듣지 못할 작은 목소리였어요. 이렇게밖에 못해서. 지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18년 전 어둠 속으로 도망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자신을 붙잡고 울던 8살 서정의 얼굴도. 지훈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정과 지훈, 그리고 태민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백발의 노신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김도현, 63세의 은퇴한 종양내과 교수였어요. 지훈이 파일을 펼쳐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 검사들 좀 봐주시겠습니까? 김도현 교수가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한참을 살피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검사들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하면 좋긴 하지만 필수는 아니에요. 서정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런데 왜 환자들한테 권유하는 걸까요? 김도현 교수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말하죠. 빨리 낫고 싶으시죠? 이거 하면 더 좋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지훈이 펜을 손가락 사이에서 돌리며 물었어요.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치료를 권유하는 게 관행인가요? 김도현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적 압박이 심한 병원들이 있어요. 의사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정은 자리에 앉아 자료를 정리했어요. 피해자들의 진료 기록, 영수증, 보험사 거부 통지서 하나하나 비교하며 엑셀에 입력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피해자가 항암 환자였습니다. 입원 초기에는 급여 항목으로 치료를 받다가 어느 시점부터 비급여 주사와 검사가 추가됐어요. 나중에 진단서 코드가 슬쩍 바뀌면서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했고 환자만 수백만 원을 떠안게 됐습니다. 서정은 배우 인물들을 정리했어요. 최기범, 58세, 태성의료재단 이사장. 언론에는 기부왕으로 자주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파다 보니 재단 돈 횡령 의혹과 병원들과의 유착 정황이 드러났어요. 남재국, 55세, 서울성심대병원 기획실장. 병원 수익을 높이라는 압박 아래 의사들에게 비급여 권유를 지시하고 진료 기록 수정까지 지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윤태석, 45세, 보험사 조사팀장. 회사에서 지급을 줄이라는 압박을 받고 병원과 짜고 불필요한 치료로 분류해 보험금을 거부한 사람이었어요. 서정은 화면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짜고 환자들 등을 처먹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연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정아, 병원에서 전화 왔어. 비급여 300만 원 이번 주까지 안 내면 전원해야 한대. 서정은 심장이 철렁했어요. 뭐라고? 엄마 치료 중인데? 나도 그렇게 말했는데 규정이래. 서정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뛰다시피 사무실을 나왔어요. 병원 원무과에 도착했을 때 서정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카운터 앞에 서서 직원에게 말했어요. 7층 707호 박연아 환자 보호자입니다. 전원 통보건으로 왔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네, 비급여 미납 300만 원이요. 이번 주까지 납부 안 하시면 전원 절차 들어갑니다. 서정은 카운터를 탁 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치료 중이에요. 항암 치료 중인 환자를 어떻게 전원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게 말이 돼요? 돈 없으면 치료 못 받고 쫓겨나야 하는 거예요? 직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환자 가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서정은 주먹을 꽉 쥐고 원무과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윤 변호사님, 저 남재국입니다. 서정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기획실장. 그 이름을 방금 자료에서 본 참이었어요. 어머님 치료가 많이 힘드시죠? 남재국의 목소리는 느긋했습니다. 비꼬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합의하시면 편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치료도 계속 받으시게 해드리고요. 서정의 손이 떨렸어요. 그게 협박인가요?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협박이요? 제안이죠.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잘 결정하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정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어요. 엄마 병실 앞 복도에 도착해서 서정은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떡하지? 300만 원이 어딨어? 소송은 길어. 그 사이에 엄마는 어떡해? 서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무력한 적이 처음이었어요. 그 시각 청렴법률사무소에서는
지훈이 강수연을 불렀습니다. 윤서정 변호사 어머니 건 사회복지팀 연결해줘. 강수연이 메모를 했어요. 긴급 의료비 지원제도 신청하고 서류 준비 도와드릴게요. 지훈이 덧붙였습니다. 병원 측 협박 건은 감사 청구 준비해. 녹취록 있으면 확보하고. 강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강수연이 나가자 지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버텨. 조금만. 지훈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무도 듣지 못할 목소리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정이 정리한 피해자 명단이 놓여 있었어요. 지훈은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정이 밤새 작업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지훈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나야. 서울성심대병원 건 언론 쪽 연결할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대답이 들려왔어요.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증거가 더 필요해. 지훈이 말했습니다. 증거는 모으고 있어. 준비되면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지훈은 다시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절대 치료 중단 안 시킨다. 지훈은 주먹을 쥐었어요. 내가 막는다. 병원 복도에서 서정은 겨우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연아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서정아, 괜찮아? 서정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 내가 해결할게. 엄마는 치료만 신경 써. 연아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짐만 되네. 서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나한테 짐이야? 서정은 엄마의 손을 꼭 쥐었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반드시 지켜낼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서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된 남제국의 번호를 봤어요. 두고 보자. 반드시 끝을 보겠어.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운 지훈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35살의 얼굴. 18년 전 도망치던 17살 소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 버튼을 눌렀어요. 층수가 올라갈수록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707호. 병실 앞에 도착해서 지훈은 멈춰 섰어요. 문 너머로 희미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멈추기를 3번. 결국 눈을 감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18년이 지났는데도 그 목소리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연아가 창밖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훈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지훈이?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연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컸구나. 지훈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연아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18년 전 밥을 챙겨주시던 그때처럼. 그때 도망쳐서 죄송합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아줌마가 다치셨는데 저는 도망만 쳤습니다. 연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손을 내밀어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잘못 없어. 지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살려고 한 거면 됐어. 내가 살아서 이렇게 멀쩡히 있으면 된 거야. 연아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지훈은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연아가 물었어요. 지훈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검정고시 보고 공부했어요.
아줌마가 그때 챙겨주신 거 생각하면서 꼭 성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연아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잘 됐네. 정말 잘 됐어. 연아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혹시 몰라서 간직했어. 지훈이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18년 전 경찰서 진술서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폭력 기록과 피해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게 아직 지훈의 손이 떨렸어요.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았어. 그 사람이 언젠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연아는 18년 동안 이 증거를 간직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혹시라도 지훈에게 필요할까봐.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엄마, 퇴근하고. 서정이 들어오다가 멈췄습니다. 지훈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대표님? 연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서정아, 지훈이 왔어. 서정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머님 면회 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연아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물었습니다. 저녁은 먹었니? 지훈이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연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가면 서운해. 서정아, 치킨 시켜라. 서정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30분 후 병실에는 치킨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 치킨 박스가 놓이고 세 사람이 둘러앉았어요. 어색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연아가 치킨 다리를 지훈에게 건넸어요. 많이 먹어. 옛날에도 닭다리 좋아했잖아. 지훈이 받아들며 작게 웃었습니다. 기억하시네요. 서정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와 지훈 오빠가 나누는 대화 속에 그간의 세월이 녹아 있었습니다. 연아가 서정을 보며 말했어요. 지훈이 덕분에 내가 공부할 수 있었어. 장학금 말이야. 서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이 말했어요. 아닙니다. 서정 씨가 원래 똑똑해요. 연아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엄마가 옛날부터 바랐어. 너희 둘이 서로 지켜주는 거. 서정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지훈은 치킨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연아가 소리내어 웃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엄마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지훈이 먼저 일어섰어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연아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또 와. 알았지? 지훈이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섰어요. 서정이 따라 나왔습니다. 대표님. 지훈이 복도에서 멈췄어요.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걸어갔어요. 서정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은 서정은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동정이 아니었구나. 빛도 아니었어. 이건 가족 같은 거였구나. 문득 옛날 기억이 떠올랐어요. 8살 때 지훈 오빠에게 했던 말. 나 크면 오빠랑 결혼할 거야. 서정은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손으로 볼을 감싸며 고개를 저었어요. 왜 심장이 이러지? 병실로 돌아가니 연아가 웃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야, 지훈이는. 서정은 대답 대신 엄마 옆에 앉았어요. 연아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 그 애도 우리한테 받은 게 있으니까.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출근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사무실이 술렁거리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고 서정을 보는 시선이 묘했습니다. 오미란이 다가왔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정 씨, 큰일 났어. 서정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오미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소송 자료가 병원 쪽으로 샜대. 피해자 명단이랑 증거 자료 전부. 서정은 심장이 철렁했어요. 며칠 밤을 새워 정리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오미란이 서정을 똑바로 봤어요. 너 자료 정리 담당했잖아. 서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요? 전 안 했어요. 오미란이 팔짱을 꼈어요. 그럼 누가 했는데?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주변에서 다른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정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진짜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오미라는 대꾸 없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정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후 회의실로 호출됐어요. 지훈과 인사팀장 그리고 몇몇 변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정은 문 앞에서 잠시 멈칫했어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입을 열었어요. 자료 유출건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모든 접근 기록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서정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대표님, 전 정말 안 했습니다. 지훈은 서정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절차대로 조사합니다. 서정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 자신을 감싸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런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서정은 자리로 돌아왔어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됐습니다. 혼자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업무 기록, 컴퓨터 접속 로그, 파일 다운로드 이력,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건 뭐든 모았습니다. 그때 태민이 다가왔어요.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힘내. 나는 내가 안 했다는 거 알아. 서정은 태민을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고마워. 태민이 어깨를 토닥였어요. 금방 밝혀질 거야. 진실은 숨길 수 없으니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수연이 외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불렀어요. 회사 컴퓨터의 모든 접속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나온 날 다시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서정도 불려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전문가가 화면을 띄우며 말했습니다. 유출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인사팀장 계정에서 외부로 전송됐습니다. 인사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받은 쪽이 어딥니까? 전문가가 대답했어요. 태성재단 법무팀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인사팀장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저는 업무상 공유였습니다. 지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송 상대방에게 우리 증거 자료를 업무상 공유한다고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금전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인사팀장 계좌로 2천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었어요. 이건 뭡니까? 인사팀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지훈이 일어섰습니다.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오늘부로 직위 해제입니다. 인사팀장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회의실을 나가는 그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지훈이 서정을 불렀어요. 잠깐 사무실로 오세요. 서정은 지훈을 따라 대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합니다. 서정은 고개를 들어 지훈을 봤어요. 왜 저를 안 믿어주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함이 복받쳐 올랐어요. 지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확실히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서정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지훈이 돌아서서 서정을 봤습니다. 당신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범인이 경계를 풀게 하려고 그랬어요. 당신을 의심하는 척해야 진짜 범인이 안심하고 꼬리를 내밀 테니까. 서정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 계산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도 미리 말해주실 수 있잖아요. 저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지훈이 잠시 침묵했어요. 습관입니다. 혼자 해결하는 게... 서정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 속에 18년의 세월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혼자 도망치고, 혼자 살아남고, 혼자 성공한 사람. 누군가를 믿고 기대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 서정이 말했어요. 다음엔 미리 말해주세요. 저도 같이 싸울 수 있어요. 지훈이 서정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러겠습니다. 서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손잡이를 잡는데 뒤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변호사. 서정이 멈췄어요. 수고했습니다. 서정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문을 닫고 나오니 복도가 조용했어요. 서정은 잠시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서운함과 이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지훈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 든 펜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정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도 같이 싸울 수 있어요. 지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어떤 건지 오랫동안 잊고 살았거든요.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서 지훈은 커피를 앞에 두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30대 후반의 여자가 들어왔어요.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 정혜린이었습니다. 시사매체 포커스K의 탐사기자였어요. 정혜린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한 대표님.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혜린이 커피를 주문하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의료 비리건이라고 하셨죠?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게요. 지훈이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서울성심대병원입니다. 항암 환자들한테 불필요한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고 나중에 진단서를 조작해서 보험금 지급을 막고 있어요. 정혜린이 파일을 넘기며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태성의료재단 산하병원이네요. 최기범 이사장.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단 돈 횡령 정황도 있습니다. 병원이랑 보험사가 짜고 환자들 등을 치는 구조예요. 정혜린이 파일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증거만 확실하면 보도할 수 있어요. 의료비리는 제가 오래 관심 가져온 분야거든요. 지훈이 말했어요. 증거 더 모으고 있습니다. 확보되면 연락드릴게요. 정혜린이 일어서며 웃었습니다. 이거 방송 나가면 난리 날 겁니다. 지훈도 일어섰어요. 그래야 바뀌죠. 며칠 후 서정의 메일함에 익명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서정이 이메일을 열어봤어요. 저는 서울성심대병원 간호사입니다. 실적 압박을 견딜 수가 없어요. 환자분들이 너무 억울해 보여서 연락드립니다. 첨부 파일에 녹음 파일이 있어요. 서정은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달 비급여 실적 올려야 해. 항암 환자들한테 패키지로 권유해. 환자들이 부담스러워하면요. 빨리 낫고 싶지 않으시냐고 하면 돼. 어차피 다들 하니까. 서정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서정은 제보자를 만나기로 했어요. 조용한 카페를 골랐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리니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여자가 들어왔어요. 최유정,
31살의 간호사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서정 앞에 앉았습니다. 저 잘리면 어떡하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정은 최유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보호해 드릴게요. 신원 절대 노출 안 시킬게요. 최유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환자분들이 너무 불쌍해서요. 돈 없다고 치료 못 받고 빚더미에 앉고 저도 더는 못 참겠어요.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녹음 파일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최유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꼭 이겨주세요. 제발이요. 서정은 최유정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약속할게요. 그 주 토요일 청년법률사무소 회의실에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김인자 할머니 외에 5가족이 더 왔어요. 모두 같은 병원에서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정이 앞에 서서 말했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같은 일을 당한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나만 당한 줄 알았어요. 너무 억울했는데. 서정이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증거도 모았고 언론에서도 관심 갖고 있어요. 피해자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김인자 할머니가 옆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둘 손을 맞잡기 시작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서정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보험사 내부 자료였어요.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문서에는 지급을 줄이라는 실적표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이 자료를 보며 말했어요. 병원이 진단서를 조작하면 보험사가 그걸 근거로 지급 거부를 하는 구조네요. 처음부터 짜고 치는 거였어요. 서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네요. 지훈이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소송 준비 들어가죠.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최기범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며칠 후 로펌으로 전화가 쏟아졌어요. 거래처 기업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청년이랑 거래 끊으라는 지시가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무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직원들 얼굴에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오미란이 복도에서 말했어요. 이러다 우리 로펌 망하는 거 아니야? 괜히 큰 건 건드렸다가.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동요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다음 날 지훈이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직원들이 모였어요. 표정들이 어두웠습니다. 지훈이 앞에 서서 말했어요. 다들 불안한 거 압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거래처 몇 곳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앞으로 더 끊길 수도 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환자들이 억울하게 돈을 뜯기고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싸웁니까? 서정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림 없이 단호했어요. 끝까지 갑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태민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따르겠습니다. 강수연도 말했어요. 저도요.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미란도 입을 다문 채 고개를 숙였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이겨냅시다. 서정은 지훈을 올려다봤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끝까지 함께 싸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꼭 이길 거예요. 우리. 지훈이 서정을 봤습니다. 그래요. 꼭 이깁시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힘든 싸움이 남아 있었지만 서정은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서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늘이 재판 첫날이었어요.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는 김인자 할머니 외 5명, 피고는 서울성심대병원과 태성의료재단이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오르는데 지훈이 옆에서 말했어요. 긴장했어요? 서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많이요. 지훈이 작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준비 충분히 했으니까. 법정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원고석에는 피해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김인자 할머니가 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정도 눈인사를 보냈어요. 피고석에는 병원 측 변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김인자 할머니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병원에서 이주사 맞으면 빨리 낫는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어떻게 안 해요? 다른 피해자도 증언했습니다. 안 하면 안 낫는다고 했어요. 무서워서 다 했는데 나중에 보험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다음은 의료자문 김도연 교수의 증언이었습니다. 이 검사들은 의학적으로 불필요합니다. 하면 좋긴 하지만 필수가 아니에요. 환자에게 강하게 권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그렇다면 병원이 왜 이런 치료를 권유했다고 보십니까? 김도연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수익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서정의 차례가 됐습니다. 서정은 준비한 자료를 제출했어요. 피해자 6명의 진료 기록, 비급여 항목 패턴 분석표, 진단서 변경 로그까지 밤을 새워 정리한 자료들이었습니다. 판사가 자료를 넘기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매우 체계적으로 정리됐네요. 서정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이 옆에서 서정을 바라봤어요.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밖에서도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정혜린 기자의 특집 방송이 나간 거였습니다. TV 화면에 큼직한 제목이 떴어요. 항암 환자 대상 병원비 부풀리기, 그 실태를 파헤치다. 방송에서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달 비급여 실적 올려야 해. 항암 환자들한테 패키지로 권유해. 여론이 들끓었어요. SNS에는 분노의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병원이야, 사기꾼이야? 우리 아버지도 거기서 치료받았는데. 재단 이사장 구속해라. 보건복지부가 움직였습니다. 병원의 현장 조사팀이 투입됐어요. 진료 기록 시스템을 점검하던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이 수정 로그는 뭡니까? 진단서가 중간에 바뀌어 있는데요. 담당자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저도 잘. 조사관이 다그쳤습니다. 누가 지시했습니까? 담당자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어요. 악역들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화면에 최기범의 얼굴이 떴어요. 태성의료재단 최기범 이사장,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갑을 찬 최기범이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기부왕이라고 불리던 사람의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남재국 기획실장은 직위 해제되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보험사 조사팀장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어요. 로펌의 인사팀장은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피해자들, 가족들, 취재진. 긴장된 공기가 흘렀습니다. 서정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을 꽉 쥐고 판사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피고 서울성심대병원과 태성의료재단은 원고들에게 총 1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또한 병원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진료 기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명한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인자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서정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옆에 있던 지훈이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어요. 김인자 할머니가 서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서정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이제 억울하지 않아요. 서정은 할머니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할머니가 용기 내주셔서 가능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로펌으로 돌아오니 직원들이 박수로 맞아줬어요. 태민이 뛰어와 서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정아, 대단해. 진짜 대단해. 오미란도 다가왔어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서정은 놀랐지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강수연이 서정에게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부르세요. 서정은 지훈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지훈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잘했습니다. 지훈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정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오빠 덕분이에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서정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대표님. 대표님 덕분이에요. 지훈이 눈을 깜빡였어요.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오빠라고 했어요? 서정은 얼굴이 더 빨개졌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수해요. 죄송합니다. 지훈이 웃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윤 변호사. 서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식 채용 확정입니다. 수습 기간 끝났어요. 서정은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서정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기쁨과 안도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훈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오늘 저녁 피해자분들이랑 식사하기로 했어요. 같이 가요. 서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서정은 가슴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병원 진료실 앞 복도에서 서정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연아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서정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박연아 환자분,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서정은 숨을 멈췄어요. 연아가 서정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들어 웃었어요. 완전 관해입니다. 암세포가 보이지 않아요. 연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정도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연아가 서정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진료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며칠 후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사 미지급분 전액 입금됐고요. 병원 과다청구분 300만 원 환불됩니다. 서정은 수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요? 네, 계좌로 입금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서정은 병실로 뛰어갔어요. 엄마, 병원비 다 해결됐어. 이제 빚 없어.
연아가 서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덕분이야. 정말 고생했어. 퇴원 날 연아가 짐을 챙기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연아가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 지훈아. 세 사람은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연아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내가 밥 해줄게. 서정이 말렸어요. 엄마 쉬어야지. 연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해야 사는 맛이 나지. 저녁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된장국, 반찬들이 놓였어요. 지훈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18년 만에 먹어봐요. 한 숟갈 뜨고 지훈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맛 똑같네요. 연아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서정도 행복한 표정으로 밥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서정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지훈이 다가왔어요. 서정아. 서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산책 좀 할까? 서정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연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녀와라. 두 사람은 나란히 골목길을 걸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지훈이 익숙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서정은 주변을 둘러보다 걸음을 멈췄어요. 흑석동. 어릴 때 살던 동네였습니다. 낡은 단층집이 보였어요. 마당 앞에는 재개발 예정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물었어요. 여기 기억나?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오빠한테 말끝을 흐렸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훈이 서정을 마주봤어요. 서정아. 서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8년 전에 약속했잖아. 지훈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윤서정. 지훈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반지가 저녁 노을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이제 내 아내가 되어줄래? 서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8살 때 오빠랑 결혼하겠다고 했잖아요. 지훈이 웃었습니다. 서정도 눈물 속에서 웃었어요. 이제야 이뤄지네요. 네, 결혼해요. 지훈이 일어나 서정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18년 전 약속했던 그 마당 앞에서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6개월 후 작은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하객석에는 피해자 할머니들, 로펌 동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보자 최유정 간호사도 왔어요. 청년장학회 장학생들도 자리를 채웠습니다. 주례 대신 연아가 앞에 섰어요. 오늘 제가 몇 마디 하려고 해요.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18년 전 지훈이는 우리 집 옆에 살던 아이였어요. 서정이는 그 오빠를 졸졸 따라다녔죠. 연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옛날부터 바랐어요. 지훈이와 서정이가 서로 지켜주는 걸요. 하객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이제 이루어졌구나. 연아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행복하게 살아라. 지훈이 서정에게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서정이 웃었어요. 18년은 좀 길었어요. 지훈도 웃었습니다. 이제 평생 함께 할게. 서정이 물었어요. 도망 안 가요? 지훈이 서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절대 안 가. 두 사람이 입을 맞췄어요.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웨딩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1년 후 청년법률사무소 서정의 책상에는 정식 변호사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서정 변호사.
연아는 건강하게 정기 검진을 받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사무실에 들러 김밥을 싸다 주기도 했어요. 서정과 지우는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무료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도움 돌려줘야지. 서정이 말하자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죠. 어느 오후 서정은 책상 위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오래전 사진이었어요. 8살 서정과 17살 지훈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어릴 때 한 약속이 정말 지켜질 줄 몰랐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지훈이 들어왔어요. 서정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뭐 봐? 서정이 액자를 가리켰어요. 옛날 사진. 그때 제가 오빠한테 결혼하자고 했잖아요. 지훈이 웃었습니다. 약속은 지켜지는 거야. 서정도 웃었어요. 이제 알았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행복이었습니다. 서정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빠 사랑해요. 지훈이 서정의 손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나도. 평생.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8살 소녀의 순수한 약속이 18년의 세월을 건너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상처 입은 두 사람은 서로를 지키며 가족이 되었어요.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히 잘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른 고운 인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